자, 오늘 할 내용은 전기자 권선법입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 자, 동기기의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구조. 자,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습니다. 동그랗게. 자, 모양이 좀 이상한가요?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게 전기자예요. 전기자. 자, 전기자에 코일 몇 개 감았어요? 자, 이렇게 A 다시 이렇게 코일 A 권선 하나. 자, 요거하고 120도 두고 B 다시. 자, 두 번째 코일. 그다음에 얘하고 또 120도 두고 C 다시. 자, A, B, C 코일 3개 감았어요. 3개. 자, 그리고 전기가 만들어지면 전기를 빼야 되니까 A에서 하나 뺐고요. 자, B에서 하나 뺐어요. 그 다음에 C에서 하나 뺐습니다. 지금 제가 그린 게 전기자. 요게 전기자. 자, 다음 계자를 그릴 건데 계자는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요게 계자. 이제 계자가 회전할 거예요. 계자가. 이렇게. 자, 계자를 누군가가 돌려줄 거라고요. 자, 얘를 돌려주는 애를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원동기라고 합니다. 원동기. 자, 그런데 지금 얘는 계자 철심이에요. 아직 자속이 안 나와요. 그럼 자속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뭐 감아야 돼요? 코일 감아야 돼요. 코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코일을 감습니다. 자, 코일을 감고 여기다가 전기를 직류 넣어야 돼요? 교류 넣어야 돼요? 직류, 교류. 교류, 직류. 반드시 직류 넣어야 됩니다. 왜? 만약에 교류로 자속을 만들어 버리면 자속이 왔다 갔다 해서 안 됩니다. 자, 여기 직류를 넣어요. 직류.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자, 플러스에서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앙페르의 오르나다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만들어진다. 자속. 자, 요 자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속이 나오고 있네. 여기서. 그러면 나오는 쪽이 무슨 극? N극. 들어가는 쪽이 S극.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 계자라고 합니다. 계자. 이렇게. 결국 전기가 만들어지려면 요 자속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A가 자속의 변화를 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IA라는 전류가 나온다. 즉 이렇게 지금 0도에서 A가 나왔어요. 이게 IA. 자, 얘가 돌기 시작합니다. 얘가 돌려줄 거니까. 자, 돌아서 이 위치에 왔어요. 이 위치에. 그러면 누가 끊어요? 전기를? 자속을 얘가 끊죠. B가. 그럼 여기 IB가 나오는 거예요. 몇 도 있다가 얘 나오고 120도 있다가 이렇게 비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각도는 120도 차이.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또 돌아가서 C 위치에 오면 또 C가 끊겠죠? C가 끊으면 여기서 IC가 나온다. 또 몇 도 있다가 얘 나오고 120도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IC. 얘는 IB. 이렇게 이 단자에서 3상의 전기가 나오는 거. 이게 동기 발전기다 보시면 돼요. 동기 발전기. 자, 이때 동기라는 의미는 원동기가 이 계자를 회전시켜 줄 텐데 반드시 어떤 속도로? 동기 속도로만 회전시킨다. 동기 속도. 자, 예를 들어서 동기 속도 식이 P분의 120의 F인데 자, 주파수는 60Hz를 만들어야 돼. 이 교류를요. 그러면 여기에 120 곱하기 뭐가 들어가요? 60. 그 다음에 국수가 예를 들어서 사극이에요. 사극. 그러면 4분의. 그러면 얘는 항상 얼마나 돌아야 돼요? 1800rpm으로만 회전해야 여기서 주파수가 60Hz 나온다. 이게 동기 발전기이자 교류 발전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지금 얘가 전기자죠. 전기자 권선을 감을 텐데 전기자 권선을
어떤 방식으로 감을 거냐. 이게 전기자 권선법이에요. 전기자 권선법. 그래서 전기자 권선법의 종류는 환상권이 있고 고상권이 있다. 근데 고상권 쓰더라. 자, 개로권 있고 패로권 있는데 패로권 쓸 거고요. 단층권, 이층권 있는데 이층권 쓸 거고, 파권, 중권 있으면 중권을 많이 쓸 거다. 자, 여기까지는 어디서 봤어요? 직류 발전기에서 했어요. 직류 발전기. 자, 이어서 이제 교류, 동기 발전기에서는 요 세 개만 하면 돼. 요 세 개만. 얘는 똑같이 가져가고 요 세 개 할 거라고요. 이렇게. 자, 우리는 요거 암기해야 되면 밑에 환상권 안 쓰고 고상권, 개로권 안 쓰고 패로권, 단층권 안 쓰고 이층권, 파권 안 쓰고 중권 쓴다. 이렇게. 자, 이제 여기 세 개 할 겁니다. 요 세 개를 할 건데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확실히 그냥 결론 내놓고 가자고요. 결론 내놓고. 자, 전절권 예 안 씁니다. 그다음에 집중권 예 안 써요. 자, 얘네들을 왜 안 쓰는지 이유를 물어볼 거예요. 이유. 전절권, 집중권 왜 안 쓰느냐? 이유 중요합니다. 이유는 고조파가 발생하기 때문.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되는 거예요. 단점.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테마는 동기발전기자 교류발전기예요. 얘를 어디에 쓰냐면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즉 우리가 전기를 지금 220V가 우리 학원에 들어와 있는데 이 전기 어디서 와요? 한전에서 오잖아. 한전에서. 그럼 한전에서 우리한테 전기를 팔아야 돼요. 근데 전기를 파는데 조건이 반드시 그 전기는 60Hz가 돼야 돼. 그리고 그 전기는 고조파가 껴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고조파가 껴있으면 아무리 전기가 커도 그럼 판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전에서 전기를 만들 때 항상 60Hz 만들어야 되고 고조파 없이 만들어야 우리한테 판매할 수 있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자 권선을 전절권이나 집중권으로 감아버리면 고조파가 발생해. 그럼 그 전기는 우리한테 판매를 못한다. 그러니까 누굴 쓴다? 전절권 안 쓰고 단절권 쓰고 그 다음에 집중권 안 쓰고 분봉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쓰는 이유가 있겠네요. 얘네들을 사용하는데 이유 왜 사용해요? 얘는 고조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사용해요. 그럼 얘는 반대로 고조파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조파 제거 가능하다. 고조파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파형을 이쁘게 개선 가능하다. 파형을 이쁘게 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고조파가 뭔지 잠깐 개념 잡고 갈게요. 우리 회로에서 고조파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자, 고조파가 뭐냐? 자, 고조파라는 건 기본파의 n배 값을 가지는 파형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즉 기본파 이외의 파형이다. 이게 고조파입니다. 기본파의 n배 값을 가지는 파형, 기본파 이외의 파형이다. 여기서 n배라는 건 뭐예요? n배, 1배, 2배, 3배, 4배 이런 게 n배. 그런데 1배는 우리가 쓰는 기본파예요. 그러니까 2배, 3배, 4배, 5배 이런 거를 고조파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 기본파는 몇 헤르츠? 60Hz. 우리가 사용하는 게 60Hz. 그러면 제 3고조파는 몇 헤르츠? 제 3고조파는 60Hz 기본파의 3배죠, 3배. 그러면 180Hz. 2배면 120, 3배면 180, 4배면 6, 4, 24, 240 이렇게 n배의 값을 가지는 파형을 고조파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림으로. 자, 요게 시간축. 자, 우리 기본파는 어떻게 나와요? 기본파는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요게 1초에 몇 개 나온다고요? 60개. 그런데 만약에 제3고조파다. 제3고조파는 우리가 파형이 하나 나올 때 제3고조파는 파형 몇 개 나와야 돼요?
우리보다 세 배가 많으니까 이거 하나 나올 때 세 개 나오죠, 세 개. 그러면 제3고조파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하나, 둘, 셋. 이게 제3고조파. 그죠? 자, 그럼 우리 기본파하고 얘가 기본파,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파. 자, 얘는 제3고조파. 3고조파.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우리 전원이 어떻게 될 거냐면 두 개를 합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파형이 이뻐요? 안 이뻐요? 파형이 일그러졌죠? 찌그러졌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런 파형을 우리는 찌그러진 파, 일그러진 파, 외형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파란색의 기본파가 필요한데 제3고조파가 껴버리면 파형이 이렇게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절권하고 집중권을 쓰면 고조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고조파. 그러니까 파형이 일그러진다 그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안 쓰고 누구 쓴다? 단절권, 분포권 쓴다. 왜? 고조파가 제거되기 때문에. 고조파가 제거되면 파형이 이쁘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전절권하고 집중권 쓰면 장점은 있어. 전절권하고 집중권의 장점은 뭐냐면요. 기전력이 커요. 자, 기전력은 많이 나와. 어차피 발전기라는 건 전기 만들어내는 장치인데 전절권하고 집중권 쓰면 기전력은 크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전력이 100V 나온다. 이렇게. 그런데 단절권하고 분포권 쓰면 고조파가 제거되긴 하지만 기전력은 어떻게 돼? 기전력은 단점이 기전력은 감소된다. 즉 얘네들을 쓰면 100V가 나온다면 여기 얘네들을 쓰면 100V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단절권 쓰면 90V, 분포권 쓰면 90V 나온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큰 축입니다. 자, 전절권 안 쓰고 집중권 안 씁니다. 그 대신에 단절권 쓰고 분포권 씁니다. 안 쓰는 이유가 뭐냐? 고조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쓰는 이유가 뭐냐? 고조파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형이 좋아진다. 하지만 얘네들을 쓰면 고조파는 제거되지만 기전력은 감소된다. 그겁니다. 기전력은 감소된다. 자, 그러면 기전력이 자, 여기 전절권을 썼을 때는 100V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 집중권을 쓰면 100V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단절권을 쓰니까 90V밖에 안 만들어져. 그러면 얘에 몇 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90% 만들어지는 거죠? 즉 단절권을 쓰면 전기가 0.9배밖에 안 만들어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단절 개수라고 할 거예요. 단절 개수. 단절권을 쓰니까 기전력이 감소하더라. 기전력이 얼마만큼 감소하느냐? 이게 단절 개수다. 단절 개수. 또 집중권을 쓰면 100V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분포권을 써야 되죠. 분포권을 쓰면 얘도 마찬가지로 기전력이 감소되네요. 얼마로 감소했어요? 0.9배로 감소했어요. 그러면 집중권을 썼을 때보다 분포권을 쓰면 기전력이 얼만큼 감소하느냐?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분포 개수라고 해요. 이렇게. 자, 단절권을 썼기 때문에 기전력이 감소한다? 그게 단절 개수. 분포권을 썼기 때문에 기전력이 감소한다? 얼마만큼? 요 분포 개수만큼. 요거. 자, 그러면 문제에서 식을 물어볼 거예요. 식. 단절 개수 식이 뭐냐? 분포 개수 식이 뭐냐? 뒤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냥 결론 내놓고 가는 거예요. 자, 단절 개수를 뭐 KP라고 할까요? 자, KP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다.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자, 식 암기. 자, 그 다음에 분포계수. 분포계수를 K라고 하면 얘는 좀 식이 어려워요. 식이. 자, 근데 식을 쓰는 방법은 자, 사인 2n분의 파이. 사인 2n분의 파이. 똑같이 써요. 사인 2n분의 파이, 사인 2n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양쪽 끝에다가 Q 이렇게 하면 돼. Q. 얘는 계산 문제 나와주면 땡큐. 식을 골라라 나오면 그냥 식 골라놓으면 돼요.
얘는 만약에 계산 문제 물어본다. 계산 문제 물어보면 무조건 0.96에 가까운 게 답. 0.96에 가까운 게 답. 이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얘는 식을 거의 물어본다.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단절계수, 분포계수인데 얘네들은 기본파에 대한 값이야. 기본파. 근데 고조파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고조파. 고조파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기 베타 앞에 n, 그 다음에 여기 파이 앞에 n, 여기 파이 앞에 n 붙이면 고조파에 대한 단절계수하고 분포계수입니다. 뒤에 식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 건설법은 요거까지 하시면 돼요. 요거까지. 뭐 뒤에 추가 몇 가지 할 건데 요게 그냥 기본 틀이다 보시면 돼요. 요게.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제 꼭 반드시 나와요. 자, 우리 전기자 건설법은 환상권 있고 고상권 있는데 고상권 쓰더라. 개로권, 패로권 있는데 패로권 쓰고 단층권, 이층권 있으면 이층권 쓰고 파권보다는 중권 많이 쓴다.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 여기만 물어봐. 그런데 여기 뒤에는 요것도 물어보지만 왜 그런지도 물어본다고요. 왜 그런지. 자, 전절권하고 집중권 안 쓰는 이유는 고조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은 기전력이 큰 장점은 있어요. 자, 단절권하고 분포권 씁니다. 왜? 고조파가 제거되기 때문에. 파형이 개선되기 때문에 쓴다. 하지만 단점이 뭐예요? 기전력은 감소한다. 그럼 기전력이 얼만큼 감소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단절계수, 분포계수라고요. 그럼 단절계수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얘는 사인 2n분의 파이, 사인 2n분의 파이, QQ. 이렇게. 여기까지는 암기. 자, 넘어가서. 자, 이제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전절권을 안 쓰고 단절권을 쓴다겠습니다. 전절권 안 쓰고 단절권 쓴다. 자, 우리가 했던 내용이야 다. 전절권은 기전력이 큰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고조파가 발생해요. 그래서 전절권 안 쓴다는 겁니다. 전절권. 자, 반면에 단절권을 쓸 거예요. 그럼 단절권은 왜 쓰느냐? 고조파가 제거되기 때문에. 파형이 이뻐진다 그겁니다. 개선된다. 하지만 기전력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전절권하고 단절권 그냥 비교만 해주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자,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이게? N극, S극 있는 게 계자예요. 그 다음에 요 밖에 있는 게 전기자입니다. 그럼 전절권은 뭐냐면 계자 간격과 코일 간격이 같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계자 간격과 코일 간격이 같은 거. 얘는 단절권은 계자 간격이 코일 간격보다 큰 거. 두 개 차이는 그거예요. 계자 간격하고 코일 간격이 같으면 전절권, 계자 간격이 코일 간격보다 크면 단절권이다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았죠, 코일. 여기 코일이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는 코일이 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코일을 감기 위해서 홈을 팠죠. 이 홈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홈을 슬롯이라면 슬롯. 자, 슬롯 번호 한번 정해볼게요. 슬롯 번호. 여기가 1번 슬롯,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총 8개네요. 얘도 똑같고. 그러면 얘는 극간격이, 계자 간격, 극간격이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인가요? 극간격. N극과 S가 간의 간격.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게 극간격이에요. 자, 그럼 코일 간격은요? 코일 간격은 1번으로 들어가서 5번으로 나왔죠? 1번으로 들어가서 5번 나왔다. 그러면 코일 간격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맞죠? 즉, 계자 간격, 극간격. 계자 간격을 극간격이라고도 합니다. 요게 네 칸인데 네 칸으로 같아요. 이게 전절권. 자, 단절권은 이 단이 짧을 단이에요. 짧게 감았다. 짧을 단. 이렇게. 얘가 짧을 단.
자, 그러면 극간격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똑같죠? 얘가 똑같아요. 극간격 대자간격은 네 칸. 근데 코일 간격은 지금 1번으로 들어가서 몇 번 나왔어요? 1, 2, 3, 4, 5. 4번으로 나왔죠?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얘는 세 칸. 그러니까 누가 크다는 거예요? 극간격이 크죠? 코일 간격을 극간격보다 짧게 감은 거. 이게 그냥 단절권이다. 단절권. 코일을 짧게 감은 거예요. 전절권은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단절권은 코일을 어떻게 감았어요? 1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코일이 간격이 짧은 거예요. 짧은 거. 그러니까 단절권은 코일을 짧게 감은 거다. 그냥 개념. 짧게 감았다. 자, 코일을 짧게 감았으니까 동량, 코일량은 어떻게 돼요? 코일량. 감소하겠죠. 감소. 또 코일이 짧으니까 부피는요. 감소. 자, 이런 특성들을 물어볼 거예요. 특징들을. 여기 두 개는 기본 특성이 무조건 고조파 제거되기 때문에 쓰는 거고 하지만 기전력을 감소한다. 이건 기본 특징이고 단절권만의 특성은 코일을 짧게 감다 보니까 동량이 감소하고 부피가 감소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단절 개수 나오죠. 단절 개수. 단절 개수가 뭐였어요? 단절권으로 감았더니 기전력이 감소한다. 그럼 기전력이 얼마만큼 감소하느냐? 요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감소하느냐? 그게 단절 개수입니다. 단절 개수. 자, 단절 개수인데 식 써볼까요? 식. 자, 식이 중요합니다. K, P는 자, 사인의 2분의 베타 파이.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자, 여기서 베타라는 게 또 나올 거예요. 베타. 베타는 단절 비율. 단절 비율. 단절 비율은 얼마만큼 짧게 감았느냐. 얼마만큼 짧게 감았느냐. 단절 비율. 단절이라는 건 짧게 감는 건데 얼마만큼 짧게 감았느냐. 그럼 여기서 단절 비율은 얼마? 얼마? 4분의 3. 우리 전절권은 얼마야? 전절권은 4분의 4. 근데 단절권은 극간격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극간격이 4면 코일 간격은 4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일 간격보다 무조건, 극간격보다 무조건 짧아야 돼. 그러면 얘는 3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극간격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럼 이제 코일을 감을 건데 코일을 여기서 이렇게 감으면 이건 단절권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단절권이 아니야. 이건 전절권이에요. 그러면 단절권이란 건 얘보다는 무조건 짧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즉 들어가는 건 똑같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여기서 나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에서 나와야 되느냐, 두 번째에서 나오느냐, 한 번째에서 나오느냐. 세 번째에서 나오면 단절 비율이 4분의 3. 두 번째에서 나오면 단절 비율이 4분의 2. 첫 번째에서 나오면 단절 비율이 4분의 1.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단절 비율은 4분의 3이 될 수 있고 4분의 2가 될 수 있고 4분의 1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돼. 얘네들은 무조건 짧아지니까 고조파는 제거돼요. 근데 어떤 거 쓰면 돼요? 1번을 써야 돼요? 2번을 써야 돼요? 3번 써야 돼요? 개념. 1번 쓴다. 1번. 왜? 고조파가 제거되는 가운데 기전력이 가장 크니까. 즉, 봐보세요. 얘보다 짧으면 고조파는 제거돼요. 그래서 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았을 때, 자, 이렇게 감으면 기전력이 100V가 만들어져. 그런데 얘 짧아지면 얘보다 무조건 적어져요. 기전력이. 예를 들어서 여기로 이렇게 감으면, 여기서 이렇게 감으면 기전력이 90V가 만들어져요. 얘보다 적어지죠. 그런데 고조파는 제거돼.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감으면 80V가 만들어져요. 또 여기서 이렇게 감으면 70V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얘도 고조파는 제거되지만 그 가운데서 기전력을 가장 크게 하려면 1하고 가장 가깝게 해야 돼요. 1. 이해되시나요? 전절권은 1이니까 1하고 가장 가까운 것 중에 짧게 한다. 짧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4분의 3이 가장 좋다. 3분의 3.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단절 비율. 단절 비율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한번 암기가 가능하신 분 한번 암기해 보세요. 단절 비율. 자, 단절 비율은 베타입니다. 베타는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에요.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 자, 극간격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극간격. 자, 극간격이라는 건 요 간격이 요 간격. 아까 전에 얘가 번호가 1, 2, 3, 4, 5, 6, 7, 8. 그러면 극간격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극간격은요. 총 슬로스를 국수로만 나눠주면 돼. 총 슬로스를 국수로. 지금 그림에서 총 슬로스가 몇 개예요? 8개. 8개를 국수 몇 극? 2극. 이렇게. 자, 그러면 극간격은 얼마? 4. 자, 그러면 코일 간격은 4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절권에서는 코일 간격 4가 될 수 없다고요. 4가 되려면 이게 전절권. 단절권은 무조건 이 코일 극간격보다 짧아야 돼. 3이 되든 2가 되든 1이 되든 짧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일 간격 구하는 방법. 인출 슬롯에서 인입 슬롯을 빼면 돼. 이렇게요. 나온 슬롯에서 들어간 슬롯을 빼면 돼요. 자, 지금 코일이 나왔는데 몇 번에서 나왔어요? 4번 슬롯에서 나왔죠? 자, 그러면 4번 슬롯 마이너스 들어간 건 몇 번으로 들어갔어요? 1번으로 들어갔죠? 1. 그러면 여기 몇 나와요? 3. 그럼 단절 비율은 4분의 3. 이게 단절 비율이다. 이렇게. 근데 얘는 기출 빈도가 좀 떨어져요. 이렇게. 자, 식 암기하는 거. 식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나오기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일단 단절 비율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기본파에 의한 단절계수예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고조파에 n차 고조파에 대한 단절계수를 구해라 하면 베타 앞에다가 n만 붙이면 돼. 베타 앞에다가 n. 요게 n차 고조파에 대한 단절계수다. 여기서 n차라는 건 뭐냐면 2차 고조파, 3차 고조파, 4차 고조파, 5차 고조파. 이게 여기 n이에요. n. 이것도 암기 할까요? 이거 암기. 암기로 갈게요. 2개. 암기. 자,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제5고조파 제거를 위해서 단절 비율은 얼마가 가장 적당하냐 물어볼 거예요. 5고조파 제거하려면. 5고조파. 그러면 5고조파면 무조건 5분의로 시작해요. 5분의. 그런데 5분의 5는 단절권이 돼야 안 돼요? 얘는 안 돼. 얘는 무조건 전절권. 그럼 단절권 중에서는 여기 분모가 5가 나오면 얘가 극간격.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일 텐데 코일 간격은 5보다 작은 4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쓴다고요? 4. 그 중에서 1에 가까운 거 쓴다고요. 무조건 1에 가까운 거. 이게 4다. 그럼 5분의 4가 0.8이다 보시면 돼요. 0.8. 자, 다음 3고조파 제거를 위한 단절 비율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3고조파 제거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극간격은 3이 나오면 3. 3 나오면 여기 3으로 할 수 없잖아요. 3보다 작은 2가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쓴다고요? 가까운 거. 2. 1 가까운 거. 이렇게. 그럼 얘가 0.67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단순하게 줄 겁니다. 제5고조파 제거를 위한 단절 비율이 얼마가 가장 적합하냐 물어보면 5고조파 물어보면 0.8. 3고조파 제거를 위해서 단절 비율 물어보면 얘는 3분의 2, 0.67이다. 2개 암기하시면 됩니다. 2개. 다음 집중권과 분포권입니다. 집중권, 분포권 있는데 집중권 안 쓰고 분포권 쓴다겠어요. 자, 그럼 집중권은 뭐냐면 매극 매상의 도체를 그냥 슬롯 하나에다가 집중해서 감은 거. 요게 집중권. 자, 분포권은 매극 매상의 도체를 분포권, 그러니까 분포시켜서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분포시켜서 갚는 게 분포권이에요. 자, 집중권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집중권으로 가면 기전력은 커요. 기전력은.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고조파가 발생한다. 그럼 얘는 왜 써? 얘는 기전력은 떨어져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게 고조파가 제거돼요. 또 파형이 개선됩니다. 요거 암기하죠. 요거 특징. 고조파가 제거돼서 파형이 개선되기 때문에 우리 분포권을 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몇 개 필요하냐? 여기 슬로스가 몇 개 필요하냐?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자, 만약에 집중권은 매극이라는 건 한 극, 매상, 한 상당 슬로스입니다. 얘는 집중해서 다 감았기 때문에 몇 개 필요해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기호가 Q입니다. Q는 한 개 필요하다. 한 개.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식을 암기하는데 그냥 선택으로 한번 암기해보세요. 선택으로. 암기가 가능하신 분들 한번 암기해보시고. 자, 매극 매상당 슬로스 Q는 총 슬로스를 PM으로 나누면 돼요. 총 슬로스를 PM으로 나누면 된다. 자, P가 무슨 기호? 국수. M은 상수. 국수, 상수. 국수, 상수. 이렇게. 상수는 항상 몇 상 줘요? 3상 줄 거예요. 3상. P는 2극, 뭐 4극 바꿀 수 있는데 상수는 항상 3상 준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매극 매상당 슬로스는 Q는 PM 분의 총 슬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문제 나옵니다. 얘도. 집중권인 경우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몇 개냐 물어봐요. 한 개. 반대로도 물어봐요. 집중권, 그러니까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한 개인 권선법은 물어보면 집중권 골라주면 됩니다. 자, 단절계수 했다면 이제 분포계수 나오겠죠? 자, 분포계수 식 어렵지만 좀 암기해야 돼요. 분포계수 식만 물어볼게요. 식만. 자, 계산 문제도 물어보면 계산 문제는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분포계수 KD는 자, 사인 2n분의 파이, 사인 2n분의 파이, 사인 2n분의 파이 똑같이 써요. 분모에 사인 2n분의 파이, 분자에 사인 2n분의 파이 똑같이 쓴 다음에 여기 분모에 있는 사인 앞에 Q, 그 다음 맨 끝에 QQ만 붙여주면 돼요. QQ. 자, 요거는 기본파에 대한 분포계수. 근데 밑에는 n차 고조파에 대한 분포계수예요. 그러면 n차 고조파는 여기 파이 앞에 n, 파이 앞에 n만 붙이면 끝나. 여기요, 이렇게. 파이 앞에 n, 파이 앞에 n. 자, 두 개씩 꼭 암기하세요. 자, 계산을 할 때 여기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3.14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우리 사인 뒤에 붙은 거는 각도가 나와야 돼. 각도. 그래서 파이가 우리 라디안법으로 몇 도예요? 각도가. 파이는 180도예요. 자, 이 파이는 그럼 얼마예요? 이 파이는 360도. 자, 2분의 파이는 몇 도예요? 90도.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가져가세요. 파이가 180이고 이 파이가 360이다. 이렇게. 요게 라디안법의 각도다. 라디안법. 만약에 계산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 주어지면 두 가지 유형으로 주어질 거면 두 가지. 여기서 우리 사인 누를 수 있죠. 계산기로. 그 다음에 파이도 누를 수 있죠. 180도니까. 그 다음에 2 누를 수 있고 M 못 누르죠. M. 근데 M은 항상 몇 상 준다고요? 상수니까. 얘는 3상밖에 안 줘. M은 다 3상이에요. 그럼 바꾸는 거는 Q가 뭐예요? Q가 매극 매상당 슬로스예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 이 슬로스를 Q를 3으로 줄 때 있고 Q를 4로 줄 때 있어요. Q를 3으로 주거나 4로 주거나. 그러면 3으로 주면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계산 한 번만 딱 해보시면 얘는 얼마 나올 거냐면 여기 3을 넣고 3을 넣어서 계산하면 얘는 0.959가 나올 거예요. 0.959. 자, 또 4를 넣어서 계산하면 얘는 0.957 나올 거예요. 0.957. 결국 이 문제 주어지면 무조건 그냥
0.96에 가까운 게 답이다. 0.96에 가까운 게 답입니다. 이거 계산하다 보면 뭐 실수도 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 암기를 하세요. 0.96에 가까운 게 답입니다.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자, 다음 이제 권성 개수. 자, 여기에 요거. 자, 이게 KW가 권성 개수입니다. 권성 개수는 KP 단절 개수 곱하기 KD 분포 개수예요. 자, 우리 기전력 한번씩 써볼까요? 기전력. 자, 우리 직류에서 기전력식 다 아시겠지만 한번 써볼게요. 직류에서 기전력은 첫 번째가 도체 한 개가 만드는 기전력이 있었어요. 얘는 스몰 E라고 표현했고요. 식은 B, L, V, 볼트. 요게 첫 번째 기전력 식이고, 자,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도체 한 개가 아니라 전체 기전력입니다. 전체 기전력. 자, 얘는 대문자 2. 자, 엄청 중요한 거. 60 A분의 P자 파이의 대문자 N. 요거. 자, 요게 직류에서의 기전력식. 자, 이제 우리 직류 끝났어요. 우리가 하는 건 이제 교류입니다. 교류. 자, 교류에서도 식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동기기나 유도기에서의 기전력식. 자, E는 4.44 kW에 F에 파이에 N 볼트다. 4.44 kW F 파이 N. 4.44 kW F 파이 N. 자, 변압기 같은 거, 즉 동기기, 유도기 외에 기전력 E는 4.44의 F 파이 N 볼트. 자, 요 기전력 4개씩 좀 안겨주세요. 4개씩. 중요도를 보면 얘 못 쫓아와요. 얘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얘네들은 얘 못 쫓아옵니다. 여기서 KW가 뭐예요? KW가 권선 개수. F는 주파수. 파이는 자속. 자, N은 권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요 권선계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권선계수. 자, 우리 동기기의 권선법. 자, 전절권하고 집중권을 쓰면 고조파는 발생되는데 전기는 많이 나와요. 그죠? 만약에 얘를 썼더니 100, 얘가 100V 나오고 얘가 100V 나왔다. 그러면 전기도 1만큼 다 나오는 거예요. 100만큼 다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그런데 우리 요걸 안 쓰잖아요. 고주파 때문에. 요거 안 쓰고 자, 단절권 썼어요. 그 다음에 분포권 썼어요. 그럼 얘네들 쓰면 100만큼 안 나오고 얘는 0.9만큼 나오고 얘도 0.9만큼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가정하면 기전력이 전절권, 집중권 쓰는 것보다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얼마만큼? 그게 권선 개수예요. 권선 개수. 권선 개수는 단절권 곱하기 분포권. 이렇게. 그러면 0.9 곱하기 0.9는 얼마? 0.81. 자, 두 개를 쓰면 100V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단절권하고 분포권 쓰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81V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요 권선 개수. 권선 개수. 그러니까 권선 개수는 문제에서 요거 물어보고 요거. 식. 권선 개수 KW는 단절 개수 곱하기 분포 개수. 단절 개수 곱하기 분포 개수. 요것만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단절권하고 분포권을 쓰면 고조파가 제거되는 장점은 있지만 기전력은 감소하더라. 그 기전력이 얼만큼 감소하느냐? 단절 개수, 분포 개수만큼. 그거를 나타내는 게 권선 개수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변압기는 이 권선을 안 감아요. 변압기는.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에서의 기전력은 이 권선 개수가 없어요. 요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동기기나 여자기에서는
권선 개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1번. 동기기에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거 물어봤어요. 아닌 거. 전절권 안 쓴다. 이유는 고조파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문제 2번. 동기기에 기전력의 파형 개선책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파형 개선책 아닌 거. 우리 파형 개선책이라는 건 고조파 제거하는 거죠? 고조파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어요. 공극 조정이나 자극 모양은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죠? 집중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집중권 안 쓰고 어떤 거 쓰는 거예요? 분포권 쓴다고, 분포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집중권은 기전력은 크지만 고조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쓸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환상권, 고상권 있는데 고상권 쓰더라. 그 다음에 계로권, 패로권 있는데 패로권 쓰고, 단층권, 이층권 있는데 이층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파권, 중권 있는데 중권을 쓸 거라고요. 여기까지는 직육에서 했어요. 자, 여기서는 전절권 있고 단절권 있는데 단절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집중권 있고 분포권 있는데 분포권 쓸 거라고요. 또 델타 결선 있고 Y 결선 있는데 얘는 참고 Y 결선. 그래서 지금 이 집중권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 그 다음에 3번. 교류기에서 유기 기전력의 특정 고조파분을 제거하고 또 권선을 전략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권선법은 그랬습니다. 자, 어떤 거? 고조파분을 제거한다. 고조파 제거 특성 있는 게 몇 번? 2번하고 4번. 2번하고 4번이 고조파 제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뭐가 있어요? 권선을 절약하기 위해서. 권선. 그럼 권선을 절약한다는 건 권선을 짧게 감았다는 거죠? 그럼 몇 번? 4번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동기발전기에 단절권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단절권 특징 아닌 거. 자, 읽어볼까요? 첫 번째. 고조파를 제거해서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 단절권 맞나요? 네, 맞죠? 2번. 코일 단이 짧게 되므로 재료가 절약된다. 단절권이니까 코일을 짧을 단이에요. 짧을 단. 짧게 감는 거 맞네요. 3번. 전절권에 비해서 합성 유기 기전력이 증가한다. 어때요? 고조파는 제거되지만 기전력은 감소된다 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당연히 코일 간격이 극간격보다 작다. 얘도 맞아요. 그래서 단절권이라고 합니다. 짧게 감은 거. 답은 3번. 자, 5번. 코일 피치와 자극 피치의 비를 베타라고 한다면 기본파 기전력에 대한 단절 개수는 그랬습니다. 단절 개수. 단절 개수는 사인 2분의 베타파이. 몇 번이요? 3번. 사인 2분의 베타파이. 여기서 피치라는 건 간격입니다. 코일 간격, 자극 간격. 자, 6번. 3상 동기발전기 각상의 유기 기전력 중 제3고조파를 제거하려면 코일 간격 퍼 극간격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잘 나올 것 같고. 자,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단절 비율 베타라고 합니다. 단절 비율 베타. 자, 제3고조파를 제거하고 싶다. 그럼 단절 비율은 제3고조파 제거하면 무조건 3. 제5고조파를 제거하고 싶다. 단절 비율은 5. 그러면 단절 비율 무조건 얘보다 짧아야 돼. 그럼 여기는 2가 들어갈 수 있고 1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얘도 여기는 무조건 짧아야 돼. 4가 들어갈 수 있고 3이 들어갈 수 있고 2가 들어갈 수 있어. 또 1도 되네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3보다 작으나 가장 근처한 거. 근처. 그러면 2. 얘는 4. 그럼 3분의 2는 얼마? 0.67. 5분의 4는 얼마예요? 0.8. 요거 두 개. 3고조파 제거. 3고조파 3. 5고조파 제거. 5고조파 5. 여기보다 짧게 가장 가까운 거 짧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3분의 2,
5분의 4. 그러면 답은 3고주파 제거니까 3번 될 겁니다. 3번. 오케이. 자, 7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장원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분포권 어떻게 돼요?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 고주파가 제거되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동기발전기 전기자 권서법 중 집중권인 경우 매극 매상의 홈 슬롯수는 몇 개냐 물어봤습니다. 집중권. 집중권은 슬롯 하나에다가 그냥 때려 박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슬롯수가 몇 개? 한 개. 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슬롯수가 36에 고정자 철심이 있다. 여기에 3상 4극의 2층권을 시행할 때 매극 매상의 슬롯수와 총 코일수는 그랬습니다. 자, 총 슬롯수가 지금 36개. 자, 고정자 철심이 있다. 여기에 3상 4극. 3상은 기호가 뭐죠? 기호가 상수 M. 자, 국수는요? P. 자, 2층권 여기다 밑줄. 자, 주의. 2층권의 개념 아시나요? 2층권. 자, 슬롯이 있으면 도체를 이렇게 한 층으로 했어. 한 층으로. 이거는 단층권. 자, 도체를 2층으로 했어요. 이거를 2층권. 이렇게 시행할 때 매극 매상의 슬롯수, 매극 매상의 슬롯수 기호는요? Q가 얼마냐? 또 총 코일수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총 코일수는 뭐 특별한 기호가 없습니다. 자, 이건 그냥 개념상 N이라고 할까요? 총 코일수 N. 자, 이거는 그냥 개념을 푸세요. 일단 매극 매상의 슬롯수 Q는 우리가 계산식이 있어요. Q는 총 슬롯수를 뭘로 나누면 돼요? PM으로 나누면 돼요. P 곱하기 M. PM. 총 슬롯수가 몇 개? 36개. 자, 국수가 몇 극이에요? 4극. 상수는요? 3상. 그러면 12분의 36이니까 3. 자, 그러면 3이 들어간 거. 매극 매상 슬롯수 3. 1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1번 아니면 3번. 자, 그럼 코일수도 구해야 되겠네요. 코일수는 개념으로 잡을게요. 개념으로. 식이 아닌 개념. 자, 제가 코일을 감을 건데 코일을 자, 이렇게 감았습니다. 이게 코일수가 몇 개? 코일수 1개. 그럼 코일을 제가 이렇게 한번 감으려면 들어갈 때 슬롯이 있어야겠죠? 슬롯이 이렇게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나올 때도 슬롯 하나 있어야겠죠? 슬롯이 이렇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슬롯이에요. 슬롯. 코일을 감기 위해서 홀 판 거. 슬롯. 그러면 슬롯이 2개 있어야 코일 하나가 나오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총 슬롯수가 지금 여기 슬롯수가 몇 개? 36개라고 줬잖아요. 슬롯수가 36개. 그럼 여기가 18개. 여기가 18개. 있어야 36개죠? 그럼 코일수는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코일수는. 이거를 2로 나누면 몇 개? 18개가 코일수가 된다. 18개. 18개. 이해되시나요, 여기? 자, 그러면 1번 18개 찍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주의할 건 뭐예요? 2층권. 코일을 감았는데 이렇게 1층으로 안 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았다는 거예요? 코일 한 가닥씩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2층으로 가면 돼, 2층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그럼 몇 개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매극 매상당 슬롯수는 식으로 한번 풀어주시고 코일 수는 그냥 개념으로 갖고 와세요. 개념으로. 이렇게. 코일을 하나 감으려면 코일 수 하나는 슬롯이 2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슬롯이 36개 나는 건 코일 수가 18개가 되는 거예요. 18개. 하지만 2층권이니까 2개씩 더 감은 것도 아니에요. 한 개씩 더 감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6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자, 10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원선은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분포권과 단절권을 쓴다. 분포권 개수를 나타내는 식은 자, 분포권 개수 나타내는 식 2번 맞나요? 사인 2n분의 파이
사인 2n분의 파이 똑같이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QQ 넣으시면 됩니다. QQ. 답은 2번. 자, 11번. 상수 M, 매극 매상당 슬로스 Q인 동기발정에서 N차 고주파분에 대한 분포계수는? 자, 우리 분포계수 K, D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쓸게요. 사인 2n분의 파이, 사인 2n분의 파이.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Q, Q 끝. 근데 이건 기본파야, 기본파. 그러면 n차 고조파는 어디에 n을? 파이 앞에 n, 파이 앞에 n 끝. 그죠? 자, 식 몇 번? 4번인가요? 4번. 답은 4번. 자, 다음 12번. 동기기에 전기자 권선이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4, 상수가 3인 권선의 분포계수는 얼마인가? 단 뭐뭐뭐뭐 이렇게 했죠? 여기 뒤에는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자, 지금 구하라는 거는 자, 일단 기호부터 써볼까요? 전기자 권선이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4라고 했어요. 그럼 기호는 뭐예요? 기호. 매극 매상당 슬로스는 Q. Q가 얼마? 4라고 준 거야. 4. 그 다음에 상수가 3. 상수는 기호가요. M. M이 3이라고 준 거예요. 자, 권선의 분포계수는 얼마인가? KD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냥 분포계수는 기호조차도 암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분포계수가 얼마다. 그냥 보시면 돼요. 분포계수가 얼마다. 자, 그럼 분포계수 식 다시 한번 쓸게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세요. 자, 여기 사인에 여기 얼마? 2 n분의 파이 사인에 2 n분의 파이 그 다음에 q를 q 붙이면 된다고요. 이렇게. 자,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q가 얼마예요? q가 4 그 다음에 사인에 2 곱하기 m은 얼마? m 3 곱하기 q가 얼마예요? 4 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사인 2 곱하기 m은 3 여기에 파이. 자, 주의하실 거는 요 파이가 3.14가 아니고 얼마라고요? 180도라고요. 180.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4 곱하기 사인에 2, 3은 6, 6, 4, 24. 24분의 여기 얼마 내야 돼요? 180. 자, 그 다음 여기 사인에 2, 3은 6분의 180.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요거? 자, 얼마 나와요? 0.957 6. 자, 정리. 앞으로는 누르지 마세요. Q가 3 주고 Q가 4인 거 준다. 항상 상수는 얼마? 3 준다. 항상 상수는 3. 그러면 Q가 3이고 상수 3이다. 그럼 얘는 계산값이 얼마 나온다고요? 0.99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Q는 4, 상수는 3. 그럼 얘는 얼마 나온다고요? 0.9576. 즉 뭐가 나오든 뭐에 가까운 게? 0.96에 가까운 게 답이다. 0.96에 가까운 게 답. 그럼 답은 몇 번이요? 4번이요, 4번.